(2022년 4월 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열지도 모른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보도 듣도 못한 친북 정권을 만들었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4.3 제주 행사에 윤석열 당선인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3 사건을 상징하는 붉은 동백꽃 배지를 가슴에 페용했고 그리고 흰색 마스크 왼쪽에도 동백꽃 스티커를 붙이고 헌화를 하고 추념사를 읽었습니다. 추념사에서 그는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있게 어루만져 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4.3 행사에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6년 처음 참석하고 했고요.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거는 노무현 씨였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3번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지 않았죠. 보수 정당 출신의 당선인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씨가 처음으로 4.3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4.13 희생자 유족회 측에서는 4.3을 상당히 의미있게 평가하지만 저처럼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4.3은 시작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거였다. 그리고 남노당이 일으킨 것이었다. 발단은.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의회를 구성하려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3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제주는 재원 국회의원을 뽑지 못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그 의회에 의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북한으로 도주한 남노당이었고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 이념이 뭔지 모를 때 제주도 도민들이 많이 희생된 건 사실입니다. 억울한 분들이 있겠죠. 이 둘을 헷갈려서 한쪽만 주장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은 원사이드한 얘기만 나오는데 그 둘을 있다고 봐야 돼요. 둘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지난 3월 25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그 천안함 피침 사건이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날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은 뭐라고 변명했는가 하면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적인 초청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안 갑니까? 4.3에 간 거는 본인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간 건데 초청 받아야만 가는구나. 그래서 조화 5개를 보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당선인이 별도의 의견을 밝혔다. 이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진짜 기여한 거는 천안함 사건입니다. 많은 장병이 희생되면서 대한민국은 또 버텨내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당선인이 안 가고 그 시작 자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4.3 사건에 간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근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이런 양반이 그렇게 북한한테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결론적으로 시간만 벌어줘서 북한이 소형화를 하고 ICBM 만들도록 허용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건만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날 행사에 2번이나 참가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실지 안 가실지 지켜볼 겁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취임된 후 있을 5.18 행사에 가겠다고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5.18은 가고 4.3은 가고 천안함 사건에는 안 가고 그런 대통령인가? 저는 유심히 볼 겁니다. 5.18 문제와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어쩌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기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은 없습니다. 쐈으면 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어떻게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헬기에서 총알 쏜 자국이라고 한 현장 가보면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전두환 씨하고 뭐 관련이 있다라고 몰아붙였고, 전두환 씨가 5.18 사격을 지시했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다 거짓말들이죠. 작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화장을 했죠. 근데 이분의 유해는, 이분이 원한 거는 전방, 북한을 바라보는 전방 고지에 뿌려달라는 거였는데 뿌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 장제를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죠. 문재인 정권하고 요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민주당인데 아주 노태우 대통령 장제를 찾는데 애를 먹였죠. 그래서인지 전두환 대통령 가족들은 이 유해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에 한 사람이 전두환 씨고 그 맥을 이어온 게 윤석열 당선이라고 보는데, 5.18에도 간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는 어떻게 해줄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한 4.19 때는 윤석열 당선인은 갈지 안 갈지도 궁금합니다. 5.18에 간다면서 4.19에는 안 가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5.18 있기 직전에 5.16이 있습니다. 5.16. 5.16에 대해서는 쿠데타다 아니다. 성격은 쿠데타인데 이룬 결과는 혁명이었죠. 5.16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고, 아예 없는 거고,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렇게 부강한 나라는 없는 거죠. 이 5.16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 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미를 두는 행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많은 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보수 세력으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념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검찰총장 되기 전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물론 공안부 검사를 하게 되면 이념을 지키겠지만 이 양반은 공안부 검사도 안 했잖아요. 그냥 법대로를 추진하는 사람이니까 이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국힘당 사람이 본래가 아닙니다. 국힘당에서 하도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영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당선되는데 국힘당 사람들 덕택에 당선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민초들이 하도 좌파들이 설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나마 겨우 당선되게 해준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은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는 하도 극렬하게 부인과 이런 자신을 공격하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뭐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도 강한 적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추미애 박근혜랑 다투긴 했지만. 그래서 그는
대선에서는 감정을 보이긴 했지만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고, 그래서 대통령을 하면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아바타였잖아요. 386 주사파의 아바타가 되고 또 누구의 아바타가 돼서 뭐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세력들이 굉장히 결사옹위를 해서 인기 좋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국힘당 쪽에서도 권성동, 뭐 장제원 이런 세력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도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보수로 보는 건 착각입니다. 그는 이미 대학생 때 12.12 모의 재판을 하면서 판사로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운동권 멤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으로서 청와대를 줄이겠다, 참모를 줄이겠다면서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정무수석을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민정수석을 없애면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처럼 철저한 중립으로 가란 그런 뜻이죠. 정무수석을 없애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야당과 국회하고 뭐 이거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윤석열 씨는 저는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다. 보수의 이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이 어디에 한정이 되느냐. 저는 검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대선 기간 중간에 많은 좌파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김정숙 영부인처럼 마구잡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 씨도 법 테두리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적 성격이 옅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4.3은 갔는데 서해 수호의 나라 왜 안 갔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4.19에는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5.16도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본인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일 걸로 보여요. 5.18도 가고 5.16도 갈 수 있고 4.3도 가고 3.25 서해 수호의 날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열 거라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어느 정파에서 나오긴 하지만 나왔다고 해서 그 정파의 이념만 따라가면 그러면 그거는 반쪽짜리 대통령이죠. 문재인 씨가 바로 그렇게 해왔죠. 저는 그거보다는 아니 지금 호남에 계신 분들이 주사파랑 가까운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하도 우리 의견을 안 들어줘서 저 사람들과 같이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쪽 사람들도 좀 안아주는 모습 보이면은 어쩌면 좀 고질 같은 지역 감정이 풀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현재까지 보시는 모습은 보수 세력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근데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은 팽팽하고 보수 세력에선 비난이 더 많지만 지내놓고 나서 보면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바꿔놓은 거랑 같은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있는 하천 가보면 정말 좋잖아요. 또 행복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큰 변화를 할 수도 있다. 단 진보 세력에만 가지 마라. 보수 세력도 가라. 5.16도 의미를 두고 5.18도 두고 5.16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것도 역사적으로 제대로 인정해라. 제대로 판단해라. 대학생 때는 잘 모르니까 12.12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 역할을 보게 되면 단임을 해갖고 어느 누구도 이제 독재자가 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또 경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런 것도 평가를 해서 보호와 혁 다 아우러 가면서 한번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봐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라.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재인주처럼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윤석열 당선인이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 있고 국힘당한테 비친 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어쩌면 이분이 배짱이 있어서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뭐 연금 나올 거고 뭐 그러고 살면 되지. 뭐 재산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어떻게 뭐 부를 이루기 위해서 절절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식도 없고. 한번 좀 해봐라 하는 게 저희 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조금 다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